걔가 뭐 갑자기 복숭아뼈를 확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이래 다리를 털었거든. 소리 지면서 하면서 되레 저거 와 걔를 발로 차냐고, 자기 걔를 왜 발로 차냐, 당신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개물림 사고건으로 오셨다고요? 예, 제가 아파트 사는데요. 네. 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래 쭉 내려오는데 아랫집에 이제 개하고 그 개인 주인하고 이래 또 타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뭐 목줄도 없고 뭐 입마개도 없고 뭐 그런 풀어놓고 앉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개를 사실 좀 어릴 때 물린 적이 있었고 억수로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래가 뭐 오금이 이래 막 저리가 이래 털이 막 이래 뾰족뾰족 서는데 쫄아가지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구석 쪽으로 이렇게 딱 밀착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주인이 뭐 지가 처먹는 과자인지 뭐 아니면 뭐 개 간식인지를 뭐 한 쪼가리를 흘렸는데 이게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제 발 앞쪽에 이렇게 딱 떨어졌거든요. 그 개가 이제 그거를 먹겠다는 건지 하여튼 제 쪽으로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 제 발 쪽으로. 네. 확 놀래갖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과자를 갖다가 발끝으로 이렇게 탁 찼어요. 이제 과자가 절로 이제 멀리 가면은 과자 먹으러 가겠거니 싶어가지고 탁 찼는데 막 걔가 막 갑자기 그 차자마자 왁 하더만은 제 그 찾는 발에 복숭아뼈를 확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이래 다리를 털었거든. 소리 지면서 하면서 발을 이래 털었는데 정신 하나도 없죠. 그냥 주인이 없어. 안돼 뭐 이러면서 걔를 잡아 들어갔고 손으로 이래 턱을 벌리가 뭐 후후 뭐 이러더니 이래 진정을 시켜갖고 이제 겨우 나왔는데 피가 바로 제가 막 났거든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걸 떠나서 확 뻗치니까 소리 막 질렀어요. 아니 그 개새끼를 간수를 잘해야지 양반아 뭐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 그럼 제가 막 당신 고소할게라고 막 제가 감질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미안하다는 낯빛이 전혀 없고 되레 저거 와 걔를 발로 차냐고, 자기 걔를 왜 발로 차냐, 당신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감 막 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말싸움 막 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 그 밑에 엘리베이터 1층에서 문 열리가지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우 끝났는데, 진짜 저 사람 하는 행태를 봐서 이제 고소 할락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억울해가 왔습니다. 요즘 그 반려견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개물림 사고가 엄청 많은데요. 일단 개를 직접적으로 발로 차신 적은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개가 물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아프니까 이렇게 발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털었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예. 물린 상태에서 개가 떴어요. 제가 터니까. 예. 뭐 그 과정에서 개가 어디 바닥에 부딪히거나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일단 엘리베이터니까 네. CCTV 먼저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선생님이 그분을 먼저 고소하시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아, 예. 네, 고소장을 넣고 이거 빨리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선생님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동물을 때리는 게 동물보호법상 뭐 동물 학대, 네. 학대라는 죄가 있는데 그거에 네. 해당하거나 아니라면 뭐 이제 재물을 손괴했다, 뭐 재물 손괴 미수죄 네. 이게 문제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네. 예, 심지어 개를 때리더라도 네. 최소한 이게 뭐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네. 정당행위 네. 이런 걸로 평가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요. 네.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 이겁니다. 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무죄입니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법을 잘 몰라도 뭐 말씀하신 거는 저 지극히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주인 이만을 이게 진짜 왜 뭐합니까? 이만을 방금 말씀하실 때 뭐 형사고소를 먼저 하면서 뭐 CCTV 뭐 이래 확보하라고 요청 안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임마 이거 처벌시킬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실치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개는 언제든지 사람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견주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개가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할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목줄도 안 하고 있었고 그쵸. 입마개도 안 하고 있었고 주인이 심지어 안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기 손으로 뭐 간식인지 과자인지 이런 거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더라도 견주로서 주의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거죠. 대체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는 벌금 200만 원 내외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뭐 처벌이 된다 하니까 다행인데 솔직히 뭐 이 벌금 200만 원 이건 제 성이 안 차니까 그 돈을 저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벌금이라 하는 게. 그러면 저는 뭐 이래 아프기도 하고 막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했는데 이거 뭐 손해배상 해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형사 처벌받는 건 받는 거고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민법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지출한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병원비 혹시 병원 치료 받으면서 일 못했으면 그쵸. 일 못하셨으면 네. 감소한 수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상대방은요 선생님도 과자를 찬 게 과실이다. 제 과실이라고요. 차 대 차 사고도 서로 과실
이렇게 비율 따져가지고 과실 깎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실 비율 따지는 거요. 예.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과자를 발로 찬 이유도 걔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다른 쪽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로 찼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예. 그게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찼거든요. 예. 예. 걔가 너무 무서워서 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범죄거든요. 네. 기소가 됐어도 1심에서 합의를 하면은 재판이 끝납니다. 그대로. 어. 처벌받지 않고. 예. 그래서 상대방도 벌금도 내고 손해배상도 하느니 네. 선생님이랑 합의를 보고 합의금만 지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검찰의 사건이 송치되면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교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은 무조건 처벌받으니까 제가 뭐 합의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불러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에 대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면 합의하자는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엄벌이 되도록 한 뒤에 민사소송을 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질지 고심해야 되는데요.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